새벽에 갑자기 아랫배가 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일어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간절히 더 자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방광이 급하게 신호를 보내서 억지로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 말입니다. 문제는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밤 되풀이되면서 여러분의 에너지, 균형 감각, 전반적인 건강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넘게 콩팥과 배뇨 문제, 그리고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예민해지고 밤마다 몇 번씩 깨다가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체념한 뒤에 뒤늦게 진료실로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가족처럼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광을 화재 경보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정말 꽉 찼을 때에만 울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방광을 조이는 근육 배뇨근 의 탄력이 떨어지고 밤에 소변량을 줄여주는 항인요 호르몬 ADH 분비까지 줄어들면 이 경보기가 예민한 불량 경보기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불이 날 때만 울려야 하는데 빵을 조금 태워도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기처럼 조금만 자극이 와도 여러분을 깨워버립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통증 없이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잔 날이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김호 어르신이었습니다. 밤에 3번, 3번 많을 때는 5번까지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방광이 정말 꽉 차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어르신께 드렸던 설명과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많은 환자분들의 밤을 바꿔놓았던 3가지 견과류, 특히 3번째, 가장 놀라운 효과를 보인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고 놀라십니다. 바로 항인요 호르몬 ADH 이라는 작은 호르몬이 밤마다 계속 화장실에 가게 만드는 숨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은 어렵고 낯설지만 여러분의 밤잠을 지켜주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는 밤이 되면 ADH가 늘어나 콩팥에게 지금은 낮이 아니니 소변을 좀 줄여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이 밤에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콩팥은 밤이니까 쉬자라는 지시를 못 받은 채 한밤중에도 나처럼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야간 경비원이 이제 속도 줄여도 된다는 연락을 못 받고 밤새 전속력으로 뛰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방광이 너무 빨리 차고 자꾸자꾸 신호를 보내서 여러분의 깊은 잠을 깨워버립니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을 감싸고 있는 근육, 특히나 배뇨근 디트루솔, 이 쉽게 곽인장되거나 예민해지고 염증에 약해집니다. 그러면 방광은 적당히 차야 울리는 경보기가 아니라 조금만 자극이 와도 울리는 고장난 경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득 차서가 아니라 조금만 찼어도 혹은 단순한 자극만으로도 빨리 화장실 가라 라는 신호를 과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잠이 서너 토막으로 잘리고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밤중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질 위험까지 커집니다. 이 모든 것이 통증도 경고음도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고 무서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 그리고 절대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제대로 된 영양과 균형을 주기만 하면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좋은 소식은 처음부터 비싼 약을 쓰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주 평범한 견과류 3가지,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방광 근육을 풀어주고 방광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밤과 낮의 호르몬 리듬을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어주고 호두의 멜라토닌, 트립토판은 밤에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며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 비타민 B6, 칼륨을 함께 제공해 수면과 신경, 수분 균형을 지탱해 줍니다. 잠자기 1, 2시간 전에 이 견과류들을 작은 한 줌만 챙겨 드셔도 많은 어르신들에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지는데 꼭 큰 희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오랫동안 조용히 원하고 있던 영양을 제때 조금씩 채워 넣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고 평범한 아몬드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문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그냥 몸에 좋은 간식 정도로만 여기시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민해진 방광을 진정시키는 첫 번째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저는 마그네슘을 흔히 자연이 준 근육 이완제라고 설명합니다. 칼슘이 근육에 조여라, 수축해라 라는 신호를 주는 페달이라면 마그네슘은 이제 풀어라, 쉬어라 라고 말해주는 페달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전체적으로 더 긴장되고 예민해집니다. 다리, 어깨, 허리뿐 아니라 방광을 조이는 배뇨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육을 풍선을 쥐고 있는 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균형이 잘 맞으면 정말 필요할 때만 꾹 눌러 짜줍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이 손이 계속 굳어 있습니다. 늘 긴장된 채 조금만 자극이 와도 꽉 쥐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방광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뇌로 자꾸 빨리 화장실 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밤마다 깜짝깜짝 까이게 되는 과민성 방광, 야간뇨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벽 안쪽에 가볍지만 오래가는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그런 염증을 조용히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긴장, 푸염증이 함께 있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랫배가 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어요. 방금 화장실 다녀왔는데도 또 급해요. 밤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깨요. 아침마다 너무 피곤해서 하루 시작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패턴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기 1, 2시간 전 소금 안 뿌린 생 아몬드나 구운 아몬드 11ER 이 정도 양이면 배뇨근을 풀어줄 마그네슘과 방광 안쪽 염증을 진정시켜줄 비타민 E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고 몸에도 이롭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단 전에 콩경과 아몬드로 인한 요로결석을 앓으신 적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몬드에는 옥살산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아몬드는 밤마다 반복되는 소변 신호에 맞서는 여러분의 첫 번째 야간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가 풀어주는 역할이라면 호두는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뇌 모양을 닮았지요? 실제로도 여러분의 밤 시간 호르몬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가 왜 밤에 화장실 가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호두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드물게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이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멜라토닌과 수면이 흐트러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항인효 호르몬 ADH 또 함께 흐트러집니다. 즉 잠을 깊이 못 자면 밤에 소변을 줄여줘야 할 호르몬까지 리듬이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잠을 설친다는 것은 몸 전체의 호르몬 지휘자가 지휘봉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휘자가 없으니 콩팥은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고 방광은 제멋대로 신호를 보내고 뇌는 밤새 깨다 자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호두가 공급하는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은 이 지휘자에게 다시 지휘봉을 쥐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마이엘라 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 전체의 미세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있는 방광은 겉으로 아프지 않더라도 햇볕에 그을려 붉어진 피부처럼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조금만 자극이 와도 빨리 비워라 라는 신호를 과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염증 플러스 수면 장애가 겹친 분들은 대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은 잘 드는데 1시간 반이면 꼭 한번 깨요. 방광이 꽉 찬 것 같지는 않은데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짜증이 늘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약만이 답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깊은 잠을 만들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호르몬을 다시 맞출 수 있도록 재료를 채워주면 조금씩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제가 드리는 권장량은 이렇습니다. 잠자기 1, 2시간 전 호두 4, 5쪽 반쪽 기준 너무 많이 드실 필요도 너무 적게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밤 시간에 시계를 다시 맞춰주고 오메가3가 과민해진 방광에 진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양이지만 꾸준히 드시면 밤마다 잘게 쪼개졌던 잠이 다시 한 덩어리로 모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여러분의 두 번째 야간 기둥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환자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것이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작고 초록색 알맹이들이라 술안주,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타치오가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문제와 깊은 잠 회복에 생각보다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스타치오는 자연 상태에서 보기 드문 조합, 즉 멜라토닌 플러스 트립토판 플러스 비타민 B6 플러스 칼륨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합쳐져서 수면 리듬, 신경 안정, 근육과 수분 균형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우리 몸의 수면 주기를 전등 스위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끝까지 내려야 방이 완전히 어두워지듯 멜라토닌이 충분해야 몸도 완전히 자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또 밤늦게까지 휴대폰 TV 화면을 보고 있으면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반만 내려간 상태가 됩니다. 자는 것 같아도 조금만 자극이 와도 쉽게 깨는 얕고 불안한 잠이 반복됩니다. 피스타치오는 견과류 중에서도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편이라 이 스위치를 끝까지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안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몸 안에서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출발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B6가 더해져 이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피스타치오는 수면 호르몬 공장에 재료와 일꾼을 함께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깊이 잠들면 몸은 ADH를 잘 분비해서 밤에는 소변을 줄여라 라는 명령을 콩팥에 제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얕고 자주 깨면 이 호르몬 분비도 엉망이 됩니다. 결국 얕은 수면사 ADH 감소, 라그 소변이 계속 많이 만들어짐,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피스타치오의 또 다른 강점, 칼륨이 더해집니다. 칼륨은 신경 근육 기능, 특히 방광 배뇨근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뇨근이 예민하고 과하게 흥분된 상태면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뇌로 급하다는 신호를 보내 여러분을 깨우게 됩니다. 칼륨은 이런 과도한 신호를 다독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진 분들, 즉 잠은 잘 드는데 2시간 후에 꼭 한번 깨고 실제로 소변량은 많지 않은데 급한 느낌이 강하고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기만 한 분들은 이 피스타치오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더 잘 느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권장량은 이렇습니다. 잠자기 1, 2시간 전 소금이 안 뿌려진 피스타치오 20번 30알 정도, 이 정도면 잠이 들 수 있게 도와주는 멜라토닌,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트립토판 B6, 예민한 방광 근육을 진정시키는 칼륨을 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시면서 몸을 돕는 방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습관 하나만 꾸준히 지켜도 예전에는 두세 번은 기본으로 깼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잘 때가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스타치오는 여러분의 세 번째 야간 기둥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줍니다. 이제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각각의 역할을 따로따로 보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썼을 때 왜 강력한 밤 시간 루틴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은 배뇨근의 긴장을 풀어주고 호두의 멜라토닌, 트립토판, 오메가3는 수면 호르몬 리듬을 다시 맞추고 방광점막의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며 피스타치오의 멜라토닌 비식, 칼륨은 방광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신호를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다음과 같은 세트를 자주 권해드립니다. 잠들기 1월 2시간 전 아몬드 11, 2개, 호두 4불 5쪽, 피스타치오 20벨 3개 소량씩이지만 매일 이 패턴을 지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오랜만에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몸의 원리를 쉽게 실천 가능한 형태로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약 없이 극단적인 식단 변화 없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네, 우리 몸은 항상 복잡한 해답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조금씩만 채워줘도 생각보다 잘 반응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소변 보러 가는 야간류는 나이가 들었다는 처벌이 아닙니다. 몸 안의 균형이 어긋났다는 도움 요청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풀어주고 조절해주고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영양을 꾸준히 공급해 드리면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각보다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여러 해 동안 밤에 3번, 4번씩 깨던 분들이 이런 소소한 루틴 하나로 다시 길게 이어지는 잠을 되찾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건 단지 잠을 오래 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머리가 맑은지, 낮에 설거지하고 장 보고 산책할 힘이 있는지,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 전체의 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생활을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자기 전 견과류 한 줌이라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틀어진 균형의 결과이고 그 균형은 충분히 다시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몬드는 근육을 풀어주고 호두는 호르몬 리듬을 조절하며 피스타치오는 신경과 방광 신호를 안정시켜 결국 여러분께 다시 끊기지 않는 밤의 수면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야간요는 나이가 들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몸은 언제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잠자기 전 견과류 한 줌처럼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깊은 곳에서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여러분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로 혼자 고생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겪다가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고 댓글에 나는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를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여러분께 조용한 밤, 깊은 잠, 그리고 맑은 아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